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러시아의 마지막 황태자, 그의 이름은 알렉셰이 니콜라예비치 로마노프였어요. 러시아 그 왕조의 마지막 황제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2세, 그리고 알렉산드라 황후 사이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에요. 가족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제 사이에서는 총 5명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굉장히 금술이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딸 4명, 올라, 타티아나, 마리아, 아나스타시아, 그리고 마지막 아들 알렉세이까지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알렉세이 같은 경우에는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키도 크고 또 머리도 좋았고 영리하고 군인을 좋아해서 제복을 즐겨 입었다고 합니다. 그를 가르쳤던 가정교사가 묘사를 하기에 알렉셰이는 금색의 머리칼을 가졌고 커다란 회색 눈에 좋은 외모, 그래서 꼭 동화 속의 왕자님 같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소년 같고 잘생기고 머리도 좋았던 그는 사실 태어날 때 유전병을 가진 채 태어납니다. 어떤 병이었냐면요, 여러분 혈우병이라고 하세요. 혈우병은 X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그 선천적으로 그리고 유전적으로 돌연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내 몸 안에 있는 피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피가 만약에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굳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피를 굳게 하는 물질이 혈우병이 있는 사람은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피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출혈이 계속되게 되면 관절 이상이 이제 심해지고요. 여러 몸의 근육을 비롯한 이 심부 조직의 출혈로 인해서 주변의 혈관하고 신경을 누르는 증후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조금만 이제 어릴 때는 사실 많이 뛰어놀 수 있잖아요. 근데 조금만 뛰어놀아서 다치면 피가 멈추지 않고, 그래서 이 혈우병 때문에 알렉셰이는 사실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었다고 해요. 점점 자라면서요. 그래서 자라면서 이제 굉장히 병약하고 창백한 모습의 미소년이 되어갔던 거죠. 더욱더 그랬기 때문에 부모와 누나들이 그 아이에게 사랑을 한 몸에 줬고요. 선하고 착한 황태자로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의 마음은 어땠겠어요? 아들의 병을 치료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전해지는 얘기로는 그 황후 알렉산드라는 아들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이한 능력을 가진 승려 라스푸틴에게 아들을 데려갑니다. 사실 그 자신이 내가 기이한 능력을 가졌다라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라스푸틴의 이야기가 굉장히 유명한데 제가 다음번에 한번 다뤄볼게요. 그가 이 왕자에게 이제 다가갑니다. 그리고 지혈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쨌든 지혈을 했는데 피가 좀 멈췄어요. 근데 이 라스푸틴이 어떤 특별한 걸 한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는 그냥 사기꾼이었어요. 치료할 능력이 없었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귀족의 신분까지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아들의 병은 그렇게 쉽사리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아직 황태자가 어린 나이였을 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러시아가 참전을 했는데 계속 패배를 해요. 그러니까 나라 사정이 어려워지잖아요. 이에 백성들의 불만이 가득했고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자, 왕의 나라의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위험한 건 왕과 왕의 가족이겠죠.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퇴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러시아는 공산국가가 됐고요. 황제 가족은 감금돼요. 그러다가 1918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면서 가족들은 다 몰살당합니다. 당시 황태자의 나이는 15살이었어요. 잠깐 참고 사진을 보시면 바로 이 방이 이 니콜라이 황제 가족들이 다 총살을 당했다고 알려진 방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자, 제가 유튜브에서 사실 그 러시아의 마지막 황녀 아나스타샤를 다룬 적이 있었어요. 이 황제 가족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병사 한 명이 이곳의 현장에 들어왔고 살아있는 아나스타샤를 발견해서 루마니아로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이 유튜브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러시아 황녀 이렇게 검색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내가 러시아 황녀다라고 주장을 하는, 내가 공주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났고,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러시아 황실의 재산에 대한 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1991년에 발굴된 니콜라이 2세 일가의 유골에는요, 황제 부부, 올가, 마리아, 타티아나 공주와 4명의 시종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알렉셰이 황태자와 아나스타샤 공주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해졌어요. 다 총살을 당했는데 왜 유골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알렉셰이 황태자가 여전히 살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끊임없는 의혹에 이제 세상이 시끄러워졌긴 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하나 걸려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살고 있는 산드라라는 여자였어요. 그 여인은 1977년 6월 달에 사망한 자신의 남편이 이 러시아의 황태자인 알렉셰이 로마노프라고 주장합니다. 이건 그녀의 남편의 젊은 시절로 추정이 되는 사진인데요. 자, 부인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1957년 그녀는 이 남자를 밴쿠버에서 만나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러시아 황족인지 몰랐대요. 그런데 결혼 후에 그 러시아 황족 이야기를 다룬 아나스타샤라는 영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다가 남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나스타샤는 사실 나의 누이다 라고 털어놓았다고 해요. 남편은요, 러시아 황족 관련 책 속에 알렉셰이를 가르치면서 이게 나다 라고 자신의 이제 신분을 털어놨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믿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지만 아내의 인터뷰에 따르면 그 학살 당시에 처형 때문에 몸 안에 박힌 총알 자국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그는 1977년 6월에 밴쿠버 근교에서 죽음을 이제 맞이했고 묘지에 묻히게 됐는데요. 묘비에는 러시아 황실 휘장을 자기가 갖다 놓고 러시아 황태자 알렉셰이 니콜라이비치 전하라고 쓰여 있었다고 해요. 되게 허무맹랑할 수 있잖아요. 예전에 내가 아나스타샤 공주라고 그 주장한 사람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가 황태자임을 강하게 믿는 역사가가 있었습니다. 존 캐드릭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황태자가 처형해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다른 나라로 도피를 하고 스웨덴을 거쳐서 캐나다로 넘어왔다고 추정을 했거든요. 실제로 이 처형 당시에 시신이 수습되지 않아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살아있는 알렉셰이다라고 한 사람이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짜였죠. 그런데 캐나다에 있는 바로 이 타멧 로마노프는 결정적으로 혈우병을 앓고 있었어요. 시간적으로나 또는 그 유전병적으로 그는 알렉셰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 믿을 순 없어요. 또 다른 역사학자 마빈 라이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918년에 알렉셰이 죽은 거 맞아요. 사람들이 이 알렉셰이 관련돼서 얼마나 많은 허구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줄 알아요? 이 타메트도 그냥 이것저것 짜집기로 만들어낸 거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두 역사가가 다른 생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내가 알렉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여기 있는 바실리. 1988년 아스트라칸주의 마을에서 자란 지리 선생님 바실리는요, 사망하기 직전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됩니다. 조금 나이가 이제 있는 사진도 보여드릴게요. 그는 내가 바로 러시아의 황태자 알렉셰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는 1918년에 그 처형의 현장에서 자신은 죽지 않았고 부상을 당했는데 병사 중 한 명,
스트레콘이라는 병사가 나를 와서 구출해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황태자 알렉셰이는 1904년에 출생을 했어요. 제가 사진을 여기 같이 좀 비교를 하면서 볼게요. 사진이 알렉셰이입니다. 알렉셰이는 1904년에 출생을 했어요. 그런데 바실리 선생은 1907년에 크세노폰 아파나시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부모님도 다 누군지 확인이 됐고요. 바실리는 1918년까지 초등학교를 다닌 기록이 있고요. 이후 1921년부터 구두를 제조하는 곳에서 계속 일했어요. 1934년에는 우랄 쪽에 있는 노동자 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1936년 중학교 교사가 되는 시험을 통과해서 교사가 됩니다. 이후에 수학 선생님과 결혼을 하게 되죠. 아니, 그러면 그의 인생은 되게 확실하잖아요. 지역도 러시아 지역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난 거고. 근데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 사람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가 될까요? 그런데 이 바실리가 내가 로마노프 황태자다라는 이 유언이 일파만파 퍼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진실에 대한 조사가 시작됩니다. 저는 약간 얼토당토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조사가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바실리에게 아들 4명이 있었는데 이 바실리의 아들이 로마노프 황제 가족들과 매우 닮았다는 유사성이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총 14군데의 공통점을 보였고요. 특히 해부학적으로 봐서 이 목뼈를 비롯한 등뼈의 골격이 유사했고요. 근데 더 이상한 게 있어요. DNA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DNA 분석에서도 이들은 같은 가문 출신이다, 같은 혈통이다라는 게 밝혀지게 돼요. 자,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에 의하면 이런 식인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그 사람의 얼굴을 가지고 어떤 유사성을 찾아보려 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되게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바실리는 이미 사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황 증거를 찾기 시작합니다. 황태자 알렉셰이가 죽기 직전까지 썼던 필적, 그리고 바실리가 1939년부터 85년까지 약 50년 동안 썼던 필적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이건 같은 사람이 쓴 글이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픽을 통해서 이 얼굴의 형태가 나이에 따라서 변하게 되잖아요. 그걸 추적해봤는데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근데 그들의 행적은 너무 달라요. 여태까지 너무 자명하게 달라요. 출생부터 살아난 환경까지. 그런데 바실리는요, 사실 그렇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것도 아니었고 또 이제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문학, 미술, 음악에 굉장히 조예가 깊었고 저녁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책을 읽기도 했고 악기를 다루기도 했고 여러 언어를 구사하기도 했대요. 바실리가 군대에 가지 않았는데요. 군대에 가지 않았던 이유는 혈액에 질병이 있었다라고 신체 검사서에 적혀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 물론 그가 혈우병이다 아니다라는 모르겠지만 바실리가 이 혈우병 징후를 갖고 있다는 기록도 많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혈우병은 유전병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바실리의 큰아들 올레그도 혈우병의 징조가 있었고 금발이었고요. 바실리의 딸도 혈우병의 징후를 가지고 있었고요. 바실리는 살아있을 때요, 니콜라이 2세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물론 모든 게 맞진 않았어요. 틀린 점도 있었지만 전쟁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있었고요. 바실리는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 처형되는 바로 그날의 현장을 자세하게 묘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에 11명 가족들과 시종까지 다 모여서 모든 사람이 이제 장병 12명에게 둘러싸여서 좁은 방에서 유로프스키의 명령에 따라 총이 난사됐고 가족들이 죽어갔다라는 아주 자세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정말 어쩌면 황태자 알렉셰이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했죠. 그런데 또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만약에 정말 알렉셰이였고 그가 혈우병을 앓고 있었다면
84살까지 살다가 죽을 수 있었을 거냐라는 질문이죠. 당시에 혈우병을 앓는 사람이 장수하기엔 좀 어려운 시절이었거든요. 그렇게 알렉세이를 찾는 여러 조사들이 진행이 되다가 조금 황당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2007년 7월에 러시아의 한 발굴가가 유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발굴이 된 장소가 어디냐면 니콜라이 황제 일가의 유해가 발견된 곳에서 약 6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1990년대에 황제 일가의 물건들이 거기서 발굴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 유골에는 총과 또는 총검으로 인한 흔적이 남아 있었고 또 불에 태워지고 황산이 끼어진 시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서 전문가들을 다 붙여서 신원 확인 작업을 시작했어요. 러시아 국립대뿐만 아니라 미국의 MIT 그리고 많은 전문기관들이 붙어서 DNA 대조 작업에 집중했죠. 그리고 2008년 그 아마추어 발굴가가 가족들이 죽은 터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발굴한 그 두 개의 유해는요, 바로 알렉셰이 그리고 셋째 딸 마리아였다고 합니다. 알렉셰이 유골이 발견되기 전까지 수많은 추측들이 난무했죠. 그리고 우리는 속기도 했어요. 그가 정말 알렉셰이인가? 살아있는 사람인가? 하지만 허무하게도 알렉셰이의 유골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죽기 전 유언으로까지 자신이 러시아 황태자라고 주장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